2026년 기초연금 정말 폐지되는 걸까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말 자주 들립니다. 기초연금 이제 없어진대. 차만 바꿔도 연금 끊긴다더라. 보험 만기 들어오면 바로 탈락이래. 소문은 더 크게 들리고 정작 진짜 중요한 건 누구도 확실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폐지가 아닙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조건 하나 때문에 연금을 스스로 놓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알던 방식 그대로 행동하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일도 안 하고 소득도 없는데?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 보험, 전세보증금, 심지어 자동차까지 모두 소득처럼 계산된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뒤늦게 알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65세 생일 지나고 여유 있게 신청했다가 첫 달 34만 원을 그대로 날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급도 없습니다. 단 한 달 차이로 1년 408만 원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작은 실수 하나로 10년이면 4,080만 원 넘는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 전세 도와주려 통장 잠시 빌려준 일, 병원비 때문에 적금 한 번 깬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누가 받을 수 있고 왜 탈락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간에 나오는 사례 3가지는 내 상황과 비교하며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들어보면 이거 우리 집 얘긴가? 싶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앞부분만 보고 끄시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나오는 대응 방법을 모르면 앞에서 본 함정을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 늦습니다. 먼저 준비한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영상이 시작이라면 구독은 손실을 막는 보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진짜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는지 숫자부터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딱 아는 사람만 손에 쥡니다. 혼자 계시면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라면 364만 8천 원 이하, 이 안에 들어오면 매월 34만 2,510원, 1년이면 약 408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약가, 관리비, 교통비 숨통이 조금 트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많은 분이 걸립니다. 나는 소득 없어. 연금 나오겠지? 이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월급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통장에 있는 돈, 적금, 보험, 펀드, 전세보증금, 자동차까지 전부 돈으로 환산해서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일을 안 해도, 돈을 벌지 않아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있던 일 하나만 들어보세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명순 어르신, 68세입니다. 일 그만두고 소득 0원이었습니다. 이제 연금은 당연히 나오겠지 하고 신청했죠. 그런데 탈락 통보가 왔습니다. 왜일까요? 통장에 예금 8,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돈, 사용 계획도 없었고 그냥 노후 대비로 묵혀두던 돈이었는데 정부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8,200만 원에 연 4%를 계산하면 328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27만 원입니다. 나라에서는 박명순 어르신이 이 돈으로 매달 27만 원씩 생활하는 걸로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까지 합치니까 228만 원 기준을 조금 넘어서 탈락했습니다. 박명순 어르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 달에 1원도 못 버는데 통장에 있다는 이유로 버는 걸로 보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돈도 조심해야 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상황. 이게 기초연금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작년엔 탈락이었어도 올해 기준이 약 15만 원 올라가면서 다시 가능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는 사람이 챙기고 모르면 놓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통장에 가만히 놔둔 돈 이야기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돈이 움직일 때입니다. 자녀 전세 도와주려고 며칠만 맡아둔 돈, 병원비 때문에 적금 깬 돈. 이런 돈들이 어떻게 연금을 끊어버리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정영자 어르신 66세입니다. 아들 부부가 전세 계약을 앞두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전세 들어가기 전까지만 2억 8천만 원 통장에 넣어둘게. 딱 일주일이면 빠질 거야. 며느리 배도 불러오고 그때는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죠. 영자 어르신은 은행 가서 도장 찍어주고 말았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딱 한 달 뒤 연금 신청 결과는 불가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심사 기준일에 2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통장에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누구 것인지, 잠시 맡은 것인지, 왜 들어왔다 나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었다면 그것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날부터 어르신은 말끝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통장만 안 빌려줬어도 매달 34만 원은 들어왔을 텐데. 그 금액이 1년이면 408만 원, 10년이면 4,080만 원이 넘습니다. 누구를 도와준 건지 결국은 자신을 더 힘들게 한 셈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정영자 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부산 해운대에 사는 박정임 어르신 72세입니다. 허리 수술이 급하게 잡혔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해서 예전부터 모아두던 적금 7천만 원을 해지했습니다. 수술비로 1,300만 원을 썼습니다. 잔액 5,700만 원이 통장에 남았습니다. 수술 잘 끝났으니 이제 기초연금이나 신청하자 싶어서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탈락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통장에 5,700만 원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박정임 어르신은 황당했습니다. 수술비로 1,300만 원이나 썼는데요. 남은 돈도 병원비 더 나가면 쓸 돈인데요. 그런데 계산은 이미 끝났습니다. 5,700만 원이 있으니 연 4%를 적용하면 연 228만 원, 한 달로 치면 약 19만 원의 소득이 있는 걸로 봅니다. 실제로는 한 푼도 벌지 않았는데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소득이 있다고 계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기준이 넘어버립니다. 박정임 어르신 말씀입니다. 수술이 끝나도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썼던 돈까지 빼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족 도와주고 병원비 때문에 돈 찾고 우리가 늘 하던 방식, 당연하게 해온 선택들이 연금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돈을 움직이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심사 기준일과 겹치지는 않는지, 적금을 깨는 시점이 신청 전 3개월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지, 타이밍 하나가 연 408만 원을 지키느냐 놓치느냐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해되셨으면 댓글에 이해 완료라고 써주시고 아직도 어려우시다면 어렵다라고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확실하게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큰돈 이야기였습니다. 억 단위, 수천만 원 단위 말이죠. 그럼 작은 돈은 괜찮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말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쓰지도 않는 통장, 오래된 차 한 대, 몇십만 원짜리 펀드 계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금을 막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설마 그것도 싶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큰돈 이야기였습니다. 만 원, 억 단위 말이죠. 그럼 작은 돈은 괜찮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분이 연 408만 원을 지키느냐, 놓치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여러분 기초연금에 손해 없으실 겁니다. 쓰지도 않는 통장, 오래된 차 한 대, 몇십만 원짜리 펀드 계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금을 막는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영순 어르신 67세입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보증금 이틀만 맡아줘. 계약 끝나면 바로 빠질 거야. 1억 2천만 원을 잠시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이틀 후 바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점이 심사일과 겹쳤습니다.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김영순 어르신 말씀입니다. 2번 다시는 돈 맡아주지 말라더라. 이틀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틀이든 하루든 상관없습니다. 심사 기준일에 찍혀 있기만 하면 그 돈은 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철수 어르신 70세입니다. 20년 넘게 탄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중고차 시세로는 500만 원도 안 되는 낡은 차였습니다. 차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뭐 문제 되겠어? 하고 신청했는데 탈락했습니다. 왜일까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됩니다. 이철수 어르신 차는 구입 당시 가격이 4,2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500만 원 가치지만 구입가 기준으로 봅니다. 운행을 거의 안 해도 차가 오래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액이 기준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최명자 어르신 69세입니다. 몇 년째 쓰지 않는 통장이 서랍에 몇 개 있었습니다. 한 통장에 3만 원, 다른 통장에 5만 원. 이런 건 계산도 안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합산됩니다.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모든 계좌 잔액은 더해서 계산합니다. 최명자 어르신은 쓰지 않는 통장 7개에 흩어진 돈이 합쳐지니 18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안 쓰는 계좌라 제외되겠지? 라는 생각은 연금 심사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박성호 어르신 71세입니다. 10년 전에 가입한 펀드가 있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잔액이 85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펀드는 주식 아니야? 그런 건 안 보지 않나? 했는데 전부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주식, 펀드, 적금, 예금. 이름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금융기관에 남아있으면 전부 재산입니다. 경기 광명에 사는 정밀한 어르신 68세입니다. 대출이 2천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갚으면 재산이 줄어서 연금 받기 유리하겠지? 생각하고 목돈 들어온 김에 갚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리해졌습니다. 대출은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있을 때는 재산이 적게 계산돼서 유리한 겁니다. 갚아버리면 그만큼 재산이 늘어난 걸로 봅니다. 정밀한 어르신은 선의로 갚은 선택이 오히려 연금을 막는 결과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봤습니다. 이틀만 맡아준 돈, 20년 된 차, 쓰지 않는 통장, 까먹은 펀드, 갚아버린 대출. 전부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연 408만 원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명의로 된 통장이 몇 개인지, 차량 가액이 얼마인지, 쓰지 않는 금융상품이 남아있는지, 대출을 최근에 갚지는 않았는지. 이 확인 하나가 여러분의 연금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착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받겠지.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받겠지.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금, 적금, 부동산, 보험, 심지어 전세보증금까지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일을 안 해도 월급이 없어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경기 성남에 사는 윤정숙 어르신 73세입니다. 30년 넘게 집에만 계셨습니다. 일도 안 하고 연금도 없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영원입니다. 나는 완전히 무소득이니까 기초연금 전액 다 받겠지 하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윤정숙 어르신은 황당해서 주민센터에 항의하러 갔습니다. 나는 버는 돈이 1원도 없는데 왜 안 됩니까?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남편분 명의 아파트 있으시잖아요. 공시가격 3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명의 예금 4,800만 원 있으시고요. 전세보증금도 8천만 원 있으십니다. 윤정숙 어르신은 더 황당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사는 집이고 예금은 그냥 묵혀둔 돈이고 전세는 딸이 사는 집 보증금인데요. 나는 그걸로 한 푼도 안 씁니다. 하지만 계산은 이미 끝났습니다.
아파트 공시가 3억 2천에서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8,500만 원 남습니다. 이걸 연 4%로 계산하면 연 740만 원, 한 달로 치면 약 61만 원입니다. 예금 4,800만 원도 연 4%면 연 192만 원, 한 달 16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8천만 원도 똑같이 계산하면 한 달 약 26만 원입니다. 이 세 가지만 더해도 월 103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1원도 못 버는데 서류상으로는 매달 103만 원씩 버는 걸로 계산되는 겁니다. 윤정숙 어르신 말씀입니다. 일평생 일 안 하고 집에만 있었는데 돈을 번다고 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소득이래요. 무소득과 무재산은 다릅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그게 전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 착각 하나 때문에 탈락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아실 겁니다. 기초연금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준비해야 한다는 걸. 그런데 준비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생일은 기준일이 아니라 준비 시작일입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지만 신청을 늦게 하면 첫 달 34만 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루지 말고 생일 2달 전부터 서류와 통장 상태 정리를 시작하십시오. 준비가 빠른 사람이 첫 달을 지킵니다. 둘째, 통장은 섞지 말고 역할을 나눠 관리합니다. 생활비, 저축, 비상금이 한 통장에 섞여 있으면 잔액이 올라갈수록 위험해집니다. 생활용 한 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잔액을 낮춰 유지하십시오. 돈은 흩어두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구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신청 전 3개월은 돈 움직임 없는 구간으로 둡니다. 보험 만기금, 적금 해지, 전세 보증금, 대출 상환. 큰 돈이 들어오거나 빠지는 시점이 심사일과 겹치면 불리합니다. 신청 전 3개월은 잔액 변화를 최소화하십시오. 이 구간을 조심하면 불필요한 탈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청 전 반드시 모의 계산 또는 상담을 거칩니다. 감으로 판단하면 손해가 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으로 5분이면 확인됩니다. 헷갈리면 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면 끝납니다.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 그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오래 안 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년 다시 확인합니다.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작년엔 탈락이어도 올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기준 체크, 그 한 번이 수년치 연금을 살립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연금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준비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언제 신청하느냐, 언제 통장을 정리하느냐, 언제 확인 전화를 하느냐에 따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갈립니다. 실제로 준비는 다 했는데 타이밍 하나 잘못 잡아서 첫 달 34만 원을 날린 분이 있습니다. 1년이면 408만 원, 10년이면 4,080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앞에서 배운 게 전부 소용 없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 광명에 사는 최대성 어르신 70세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3월 15일이었습니다. 생일 지나고 천천히 신청하지 뭐하고 4월 중순에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3월분은 이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거든요. 최대성 어르신은 항의했습니다. 나는 생일 지났으니까 당연히 받는 거 아닙니까? 한 달 전 돈도 주세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소급 지급 없습니다. 딱 한 달 늦었다는 이유로 34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최대성 어르신은 결국 첫 달 연금을 영원히 받지 못했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15일 생일이면 2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월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4월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밖에 못 받습니다.
3월분 34만 원은 그냥 날아갑니다. 내일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는 순간 한 달치 식비가 공중분해됩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중요한 건 신청 시기만이 아닙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한명숙 어르신 69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일주일 전에 보험 만기금 6,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병원비로 쓸 돈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대로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심사 기준일에 통장 잔액 6,500만 원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만 늦게 들어왔어도 또는 신청을 한 달만 미뤘어도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딱 겹쳤습니다. 큰 돈이 들어오는 시점, 적금을 해지하는 시점, 대출을 갚는 시점. 이런 것들이 신청 전 3개월 안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신청 전 3개월은 통장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보험 만기 예정이면 신청을 먼저 하든지 만기금 받고 3개월 뒤에 신청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타이밍 하나가 여러분의 연 408만 원을 지키거나 날립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딱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지금 바로 1355번에 전화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입니다. 전화해서 2가지만 물어보십시오. 제 국민연금 세전 총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2가지만 확인하시면 내 상황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둘째,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의 계산을 해보십시오. 컴퓨터 할 줄 모르시면 자녀분들에게 부탁하십시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 한 번만 해줘.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1분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모의 계산 결과가 대상자 아님이 나왔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의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공제 항목을 추가로 적용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내십시오. 전화도 했고 모의 계산도 했으면 이제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단 1원도 안 들어옵니다. 특히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시는 분들,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올해 신청했다가 떨어지신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민센터에 가서 수급희망자 사후관리 서비스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면 나중에 기준이 바뀌어서 받을 자격이 생겼을 때 나라에서 먼저 연락을 줍니다. 어르신, 이제 기준이 바뀌어서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2026년은 특히 기준이 크게 바뀌는 해입니다. 작년에 떨어진 분들이 올해 대거 합격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다리면 오는 돈이 아닙니다. 움직인 사람이 챙겨가는 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오늘 바로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1355번 전화 한 통, 복지로 모의 계산 5분, 주민센터 방문 한 번.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연금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정도 많았고, 사례도 많았고, 확인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딱 3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를 모르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말하는 3가지만 끝까지 듣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228만 원입니다. 혼자 계시면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라면 364만 8천 원 이하. 이 안에 들어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228만 원은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통장에 있는 돈, 예금, 적금, 보험, 전세보증금, 차량까지 전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합니다. 일을 안 해도 월급이 없어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있다고 계산됩니다. 그래서 나는 소득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가장 위험합니다. 두 번째, 타이밍입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 지나고 신청하면 첫 달 34만 원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 전 3개월은 통장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보험 만기, 적금 해지, 대출 상환. 이런 큰돈이 움직이는 시점이 심사일과 겹치면 탈락합니다. 타이밍 하나가 연 408만 원을 지키거나 날립니다. 세 번째,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겁니다. 1355번 전화 한 통, 복지로 모의 계산 5분, 주민센터 신청 1번.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기초연금은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먼저 입금해주지 않습니다. 움직인 사람이 챙겨가는 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텅 빈 통장을 든든하게 채워줄 방패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 버튼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수백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늦습니다. 먼저 준비한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영상이 시작이라면 구독은 손실을 막는 보험입니다.